디저트가 카페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졌잖아요. 하지만 디저트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 카페 운영자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들어가는 큰 투자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만으로는 진짜 위험합니다.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디저트 납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디저트 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커피나 음료와 함께 쿠키나 베이글 같은 디저트를 판매하면 객단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디저트 판매를 통해서 매출 상승을 이미 경험하셨고요. 그래서 카페 운영자들 사이에서 디저트 메뉴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손님이 뭐 2,000원,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주문하러 왔다가 쇼케이스나 포스터를 보고 3, 4,000원짜리 디저트를 추가로 구매하면 객단가가 2배로 올라갑니다. 단골 손님도 하루에 2번 이상 오기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우 이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디저트는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요. 베이킹 업계에서 오랜 시간 접하다 보니까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파티시에들이 만든 디저트를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뛰어난 실력들이 곧바로 사업적 성공으로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도 고객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SNS 마케팅 등 홍보 수단이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이 역시 시간과 노력이 되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카페 운영과 디저트 제작만으로도 바쁜데 여기 홍보까지 신경 써야 하니 사장님들의 부담이 큽니다. 모든 것을 직원에게 맡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장이 카페 운영, 디저트, 제작, 홍보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따라서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실 계획이라면은 카페 운영하고 홍보, 디저트 제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미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디저트나 커피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특별한 디저트로 내 카페가 다른 카페와 어떤 차별을 갖게 하는가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홍보 전략으로 만들 것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 디저트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잘 팔아야 끝나는 겁니다. 디저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면은 어떤 곳에서 배워야 될까요? 요즘 제가 전문 학교나 경력이 없더라도 유튜브나 베이킹 클래스를 통해서 베이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레시피하고 노하우가 무료로 공개되어서 열정만 있다면은 독학으로도 기본적인 베이킹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만이 알고 있던 고급 레시피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공개되면서 이런 전문가들도 뭔가 다른 좀 전략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이렇게 독학이 가능하긴 한데 독학이 어려운 점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크겠죠. 같은 종류의 디저트라도 이 유튜버 다르고 저 유튜버 다른 변형을 주기도 하지만 실상 영상에서는 제일 재미없고 따분한 부분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스킵하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의 사장님이 전에 레시피 영상 만들 때도 제일 중요한 반죽, 휘핑하는 등의 따분한 부분은 많이들 안 봐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계란은 실온에서 섞는다는 등 반죽에 기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점 등등 너무나도 알 것들이 많은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는 누가 봐야지 시청 시간이 오래 지속돼야 되기 때문이죠. 설령 그렇게 베이킹이나 디저트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고 해도 유튜브나 원데이 클래스로 배운 실제 판매용 제품 제작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취미로 하는 베이킹은 실패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손님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일관된 품질과 완성도를 갖춰야 되잖아요. 특히 상업적 목적의 대량 생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레시피인데요. 소량 생산용 레시피를 단순히 몇 배로 늘리는 것만으로 같은 품질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점이 있는데 유튜브의 레시피들은 대부분 가정용 소량 생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 레시피의 분량을 단순히 몇 배로 늘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큰 오산입니다. 베이킹은 과학과도 같아서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특히 대량 생산 시에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 재료비도 진짜 금값인데 수십 개 분량의 반죽을 망치면은 얼마나 손해일까요? 돈도 돈이지만 하루 종일 기분 찝찝할 겁니다. 실제로 베이킹 유튜브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반죽이 터졌어요. 완성품이 엉망이에요.
뭐 등등의 후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이킹이 일반 요리랑 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커피도 진짜 심오한 세계지만 제과 제빵 역시 정확한 원리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깊이가 굉장히 깊은 분야입니다. 실제 판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량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클래스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루는 전문적인 클래스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재료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페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텐데요. 여러분이 디저트를 배우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수익을 위한 상업적 판매일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재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죠. 일반적인 베이킹 클래스에서는 최상급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는 교육적 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원가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최상급 재료 어떤 걸 사용했을 때의 맛과 품질을 조금 더 낮은 가격의 재료 B로 사용해서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것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클래스에서 배운 베이킹 지식을 기반으로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량 생산 공장처럼 첨가물을 사용하진 않겠지만 최대한의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은 양을 만들 때는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몇 달, 몇 년, 그리고 많이 팔면 팔수록 그 영업이익이 차이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재료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독학토하고 클래스도 수강해서 이제 상품성 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디저트를 판매하려면은 제작 시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디저트는 커피나 음료와 달리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려요. 사장님이 직접 만들더라도 그 시간은 곧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부분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디저트 제작에만 매달려야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만들 경우에는 구운 과자류만 해도 뭐 재료 밑작업부터 시작해서 뭐 견과류 로스팅, 과일 절임 등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죽을 하고 냉장고에서 휴지시키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뭐 오븐에서 굽고 식히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영업시간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머랭을 치다가 손님이 오시거나 오븐에서 제품을 꺼낼 때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결국에는 오픈 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게다가 밀가루 묻은 손으로 손님을 응대하기는 좀 그렇겠죠. 저희도 수제로 디저트를 만들지만 할 일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픈 전부터 나와서 디저트 준비하고 영업시간에 손님 응대하고 또 SNS로 홍보하시고 디저트를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 순간 카페에서 여유로워지는 시간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공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븐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주방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요. 작업 때 냉장고, 개수대는 기본이고 오븐, 믹서기, 제거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완성품을 놓는 렉 등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설비들을 모두 갖추고 작업 동선을 어떻게 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최소 몇 평 이상 필요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이 공간을 고객용 홀로 사용할 것인지 주방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홀로 사용하면 좌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디저트 제작은 좀 포기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주방으로 사용하면 디저트를 직접 만들 수는 있지만 좌석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결정하면 좀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방을 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쉽게 바꾸기 어려운 문제라 시작하시기 전에 이건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시작하시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창업 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던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면 어떻게 알리고 홍보해서 팔 것인가? 얼마만큼 팔았을 때 우리 카페의 영업이익 얼마나 될 것인가? 내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봤을 때 어디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향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깊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내가 하면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